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거 마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요 아래다가 이렇게 제목줄을 이렇게 그려 넣어야 됩니다. 이 제목줄을 그리는데 이 원의 크기 있잖아요. 원의 크기가 4에서 10mm입니다. 반지름으로. 요거는 상황에 따라 혹은 작업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보실까요? 서클 레이어부터. 자, 레이어. 간혹 여기 레이어를 이 뎁스 포인트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뎁스 포인트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뎁스 포인트는 쓰시면 안 돼요. 자, 봅니다. 뎁스 포인트 요거죠. 쭉 가는데 요 끝에 프린터가 어떻게 돼 있나요? 프린터가 어떻게 돼 있나요? 막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출력이 안 되는 레이어입니다. 이거는 활성, 비활성이 안 돼요. 다른 레이어들은 이렇게 비활성, 활성 이렇게 되는데 이 뎁스 포인트에 얘는 아예 비활성입니다. 요거 언제 생성이 되냐면 치수 기입을 넣으면 자동으로 하나 만들어집니다. 치수 때문에 만들어지는 레이어입니다. 이게 치수 때문에 만들어지는 레이어라 얘는 출력이 되지 않는 레이어입니다. 얘를 쓰시면 안 돼요. 끄고 잠그고 얘는 쓰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얘를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0번 레이어로 맞춰 놓고 서클 반지름, 자, 6mm 라인 쿼드란트에서 100mm만 다시, 자, 선을 그렸습니다. 옵셋 6mm, 옵셋 네, 5mm, 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mm 썼습니다. 얘가 반지름이 제가 6mm짜리 썼어요. 여기 6mm, 여기는 5mm입니다. 이걸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 글자 간격 있죠. 글자와 이렇게 사이 간격이 있죠. 여기를 2mm 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2mm 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글자가 4mm짜리가 되겠네요. 여기는 3mm짜리 글자가 되겠군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m텍스트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탑뷰라고 썼습니다. 다만 이때 글씨 크기는 4mm.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영역을 맞췄는데 이번엔 저스티피케이션을 바텀 라이트로 스케일, 자, 이꼴 1대 4. 그 다음에 선을 지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축척이 1대 4잖아요. 스케일 4배를 키우면 되죠. 이렇게. 다만 얘가 영역이 안 커지는 관계로 영역을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동하기. 스트레치 너무 크네요. 적당히 줄여볼까요? 자, 이동하기. 자, 가운데다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카피. 다시 한번 카피. 자, 수정하기. 여긴 프론트 뷰죠? 그 다음 여긴 라이트 뷰. 자, 그러면 타이틀까지 다 끝났네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렉탱글
골뱅이 297,210 옵셋 10mm 스케일 4배. 그래서 갖다 놓는 겁니다. 이렇게 적당히 위치를 잘 맞춰 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서 이 안에 딱 맞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출력이요. 내가 도면을 그렸습니다. 이 그린 도면을 출력해야 되잖아요. 출력하기입니다. 출력하기 명령은 플롯입니다. 요거 하나인데 이렇게 페이퍼 스페이스를 이용한 출력이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리시라는 명령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퍼블리시까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시간을 봐서 하고요. 일단 플롯이요. 출력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자, 한번 띄워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이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던 여기 내용이 사라집니다. 다시 화살표가 바뀌게 되는데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는 두 개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여기 펜 어사인먼트고 두 번째는 드로잉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펜 어사인먼트, 즉 색상을 지정하는 방법과 도면의 출력 방향입니다. 먼저 도면 출력 방향이요. 자, 포트레이트는 세로 방향이고 랜드스케이프는 가로 방향입니다. 도면은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출력을 해야 돼요. 포트레이트로 놓으면 세로 방향으로 나가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항상 랜드스케이프로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맞춰 보시죠. 바로 이 부분, 컬러 테이블로 들어갑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색상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 개를 가져다 썼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제일 첫 번째로 ACAD CTB입니다. CTB가 컬러 테이블의 약자입니다. 이 오토캐드, ACAD CTB를 쓰게 되면 도면이 컬러로 출력이 됩니다. 그레이스케일은 회색 톤이에요. 그래서 회색 톤으로 출력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노크롬이요. 모노크롬이 단색이란 뜻입니다. 도면은 단색으로 출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모노크롬을 주로 쓰는데, 바꾸겠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건 이렇게 모노크롬입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종종 나는 모노크롬, 그러니까 일반 도면은 싫어, 나는 도면을 색 컬러로 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acad.ctb를 쓰시면 돼요. 도면을 컬러로 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좀 난감하죠? 그분들은 정식으로 설계를 배운 게 아니고 어깨너머로 배운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컬러로 보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하세요. 정식으로 배우신 분들은 모노크롬 CTB를 씁니다. 자, 모노크롬 CTB를 누르고 그 오른편에 에디트를 누르게 되면 컬러 테이블이 뜹니다. 이게 컬러 테이블이에요. 자, 한번 띄워보시죠. 자, 보시면 이렇게 사용합니다. 1번 컬러, 여기 색깔 있죠? 1번 색상이 여기 블랙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굳이 컬러는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요. 뭐 디더나 그레이스케일이나 펜샵이라고 돼 있죠? 펜 넘버예요. 옛날에는 플로터가 잉크젯이 아니고 연필 색펜 있죠? 잉크로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펜마다 넘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펜을, 그러니까 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긴 넘어가셔도 돼요. 여기 선의 굵기 있죠? 얘를 바꾸는 겁니다.
다른 거는 바꿀 거 없어요. 다른 거는 여기 색상이나 디더나 그레이스케일이나 펜 넘버나 스크리닝이나 아니면 라인 타입이나 이 밑에 필 이런 거 다 바꿀 필요 없는데 오직 하나 요거요. 얘 하나 바꿉니다. 1번 색상의 선굵기. 자, 기억나시나요? 선굵기 지정하는 방법. 도면에서 선굵기 지정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나옵니다. 3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예 설명을 안 했어요. 그걸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어디였냐면 레이어요. 레이어에서 선굵기를 지정해서 썼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보시죠. 확인해 보죠. 자, 캔슬. 자, 레이어. 바로 여기. 여기 선 굵기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레이어별로 선의 굵기를 지정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얘가 두 번째예요. 얘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아예 설명 안 드렸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느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선택을 하고 여기 선의 굵기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선 굵기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선 굵기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얘도 그래서 얘를 안 쓰는 거예요. 오브젝트별로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거라 얘는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레이어였습니다. 여기에서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것.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출력할 때 플롯. 바로 여기가 선의 굵기입니다. 두 번째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레이어에서 선의 굵기를 지정하고 그 다음 여기서 선의 굵기를 지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어에다가 제가 0.1mm를 주고 여기다 0.3mm를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출력될까요? 0.1로 나갈까요? 0.3으로 출력이 될까요? 0.3으로 출력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얘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칼라 테이블 있죠? 네. 얘가 우선으로 나갑니다.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여기 있는 선의 굵기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나는 반드시 레이어에 있는 선 굵기를 출력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기 맨 위에 Use Object Line Weight 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Use Object Line Weight를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 있는 Use Object Line Weight를 선택하게 되시면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굵기로 나갑니다. 출력이 돼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여기서 선 굵기를 지정하게 되면 빨간색은 0.1mm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자, 노란색입니다. 0.2mm, 초록색 0.3mm. 제가 색상을 3개만 썼단 말이죠. 이렇게요. 색상별로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의 굵기 다 지정했으면 자, 밑으로 내려가서 Save and Close.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선의 굵기를 지정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 프린터입니다. 프린터. 지금 학원 우리 강의장에 있는 건 HP 오피스젯 7110 시리즈 바로 얘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다른 이름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페이퍼 사이즈, 종이 크기요. 자, 그리고 나서 플롯 에어리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플롯 에어리아, 출력 영역인데 여기 보시면은 디스플레이가 있고 익스텐트가 있고 리밋이 있고 윈도우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라는 건 화면상에 표현된 것들 전부 다 출력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안 써요. 익스텐트요? 네. 도면을 화면에 꽉 채운 다음에 출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역시 안 써요. 리밋이요. 리밋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도면의 영역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 리밋에
그 리밋에 있는 내용만 출력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역시 안 써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디스플레이, 익스텐션, 리밋 안 써요. 뭐만 쓰냐면 이 윈도우를 씁니다. 윈도우로 영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윈도우를 누르게 되면 영역을 지정하라고 나와요. 이렇게요. 그래서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윈도우 버튼이 나와요. 내가 영역을 재지정할 때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종이를 선택하셔도 되고, 종이 안쪽에 테두리를 선택하셔도 되고, 이건 편하신 대로. 저는 종이를 선택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시면은요, 자,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원래 여기하고 여기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일단 건너뛰고, 여기 어플리 투 레이아웃. 다시 말하면 지금 이렇게 작업한 내용을 적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뷰, 미리 보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네요. 세로 방향이네요. 다시 랜드스케이프. 다시 미리 보기. 지금 삐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중심 옵셋이에요. 이거 0,0으로 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닙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센터 더 플롯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센터 더 플롯을 체크해 주시면 이게 진정한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센터 더 플롯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빨리 체크해 보시죠. 여기 축척이요. 지금 보시면 피트 페이퍼라고 되어 있죠. 이 피트 페이퍼는 종이의 맞춤이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넌 스케일, 축척을 생각하지 않고 출력할 때 이 피트 페이퍼를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축척을 생각하고 출력해야 되잖아요. 얘를 풀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1대 4.13이라고 축척이 나오죠. 여기가 바로 축척입니다. 이게 축척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린 도면이 1대 4도면이잖아요. 이 위에 있는 게 바로 여기가 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실물이에요. 1대 4였으니까 여기도 1대 4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리뷰. 그러면 테두리가 싹 사라져요. 이렇게. 테두리 딱 맞춰서 이런 모습이 됩니다. 확대하면 선굵기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여기까지 확인해서 이상 없으면 어플리 투 레이아웃 그리고 OK. 그러면 조금 있으면 출력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얘를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떨어뜨려 놓죠. 자, 이렇게 멀찌감치 띄워놨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엔 어디로 갈 거냐면 바로 여기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 레이아웃이요. 오토캐드는 종이 공간하고 모형 공간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형 공간이라는 부분과 종이 공간 두 개가 있습니다. 모형 공간은 말 그대로 X, Y, Z가 존재하고 그리고 도면을 그리기 위한 영역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종이 공간은 출력을 위한 영역입니다. 모형 공간, 모델 스페이스. 종이 공간, 페이퍼 스페이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종이 공간을 또 다른 말로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이 레이아웃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영역이 나타납니다. 또는 일단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간단해요. 오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오른 버튼 누르면 레이아웃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뉴 레이아웃. 그 다음에 선택하고 딜리트. 그러면 레이아웃 삭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리네임. 이름이요. 이름 바꾸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무브와 카피. 이동 또는 복사. 맨 뒤로 이동하세요. 그러면 맨 뒤로. 이렇게 얼마든지 이동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크리에이터 카피 무브 투 엔드. 그러면 이렇게 복제도 가능합니다. 이건 일반 엑셀에 있는 탭을 다루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페이지 셋업인데 굳이 명령어를 쓰지는 않아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오른 버튼 눌러보면 페이지 셋업 매니저가 있습니다. 얘를 쓰시면 돼요. 이게 페이지 셋업입니다. 자, 페이지 셋업 선택하고 모디파이 누르시면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프린터 선택하고 A4 용지. 다만 하나 달라지는 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레이아웃.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윈도우 레이아웃 있죠? 네,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 그대로 놓고 나머지는 손댈 거 없어요. 드로잉 오리엔테이션 바꿔주고 심지어 축척도 1대1입니다. 나머지 아무것도 바꿀 거 없어요. 그리고 나서 OK 그러면 이렇게 뒤에 배경이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 부분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여기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리밋이라는 명령어로 보시면 이렇게 좌하단점 그 다음에 우상단점이 이렇게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하기보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명령어 중에 mv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mv는 어떤 명령어냐면 모형 공간에 있는 내용을 불러오는 명령어가 mview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어떤 명령어냐면 모델 뷰어의 약자입니다. 모델 뷰어. 이렇게요. 모델 뷰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모델 뷰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많은 기능이 있는데 얼마든지 이렇게 영역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그린 영역에 이렇게 모델 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모형 공간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모델 뷰 이렇게 들어와요. 얘네들은 허상입니다. 선택이 안 돼요. 누가 선택이 되냐면 여기 있는 테두리가 선택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편집이 안 될까요? 자, 보시죠. 라인. 근데 오스냅은 또 돼요. 이렇게. 오스냅은 됩니다. 참 재밌어요. 이런 건 됩니다. 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모델 m스페이스하고 p스페이스라는 명령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형 공간 활성, 종이 공간 활성. 자, m스페이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모형 공간이 활성화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p스페이스. 그럼 다시 p스페이스가 활성화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ms 그러면 모형 공간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ps 페이퍼 스페이스죠. 네, 이렇게 종이 공간이 활성화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모델 뷰를 불러오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피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엔터.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꽉 맞춰서 들어오게 됩니다. 화면에 딱 맞춤으로 들어와요. 다시 보면 여기 보면 이 회색 영역은 출력이 안 되는 영역이고 하얀색 영역이 종이고 그 다음에 요 점선 안쪽으로만 출력이 됩니다. 여기는 뭐냐면 마진. 다시 말해서
여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뷰에서 피트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마진을 뺀 나머지 영역에 꽉 맞춰서 들어오게 돼요. 이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둡니다. 그리고 렉탱글 골뱅이 297,210 옵셋 10mm 다시 대각선으로 선을 그리고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딱 맞아 떨어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안쪽 사각형 안쪽으로 도면을 배치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될 명령어가 뭐냐면 바로 모델 뷰. 자, 모델 뷰를 계속해서 쓸 건데 보시면 2, 3, 4가 있습니다. 2, 3, 4. 2는 두 개를 불러온다는 얘기예요. 호리젠탈로 두 개, 버티컬로 두 개, 그 다음에 피트, 호리젠탈로 피트, 이렇게. 혹은 모델 뷰 두 개, 버티컬로 피트, 이런 식으로 내가 영역을 지정해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피트를 통해서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M뷰, 이번엔 3개. 똑같아요. 호리젠탈, 버티컬이 있습니다. 호리젠탈, 수평으로 3개. 버티컬, 수직으로 3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보브, 빌로우, 레프트, 라이트라는 것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화면을 이렇게 하죠. 화면을 셋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해요. 큰 거를 위에다 두고 작은 걸 아래에다 두는 거죠. 이게 어보브입니다. 위쪽으로. 빌로우는 뭘까요? 이렇게요. 큰 걸 아래쪽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레프트는 당연히 큰 거를 왼쪽에 두고 오른쪽을 이렇게 쪼개는 거죠. 라이트는 오른쪽에 큰 거를 두고 왼쪽을 이렇게 쪼개는 걸 말합니다. 보세요. 어버브, 빌로우, 레프트, 라이트. 자, 어떤가요? 한번 해보시죠. 모델 뷰, 이번엔 4개. 그러면 화면을 4개로 이렇게 딱 한 번에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다 써야 되는 건 바로 4개인 거죠. 이렇게 4개로 하시고 안쪽을 클릭하면 4개가 나옵니다. 자, 우상단, 얘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내용은 다 얻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여기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원도 그렸고요. 모델 뷰, 자, 오브젝트로 클릭을 해보죠. 그러면 내가 그린 사각형이 모형이 됩니다. 원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 P라인, 폴리라인 기억하시죠? 이렇게 폴리라인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자, 모델 뷰, 오브젝트로 클릭,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모형 공간들을 채워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모델 뷰 보시면 다른 건 필요 없고 여기 락 기능이요. 잠금 기능입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모델 뷰를 M스페이스를 실행하면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델 뷰, 그 다음 락, 잠금, 자, 온, 그리고 객체 선택.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M스페이스를 실행해도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잠겨요.
펜도 잠깁니다. 이렇게요. 잠겨버립니다. 줌인, 줌아웃, 그 다음 펜을 잠궈버리는 기능이 락이에요. 다시 모델 뷰, 락, 오프, 그 다음에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다시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격자 무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그리드입니다. F7. F7 키가 그리드 온오프입니다. 그리드가 이렇게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도 F7. 그래야 그리드가 없어야 좀 깨끗하겠죠. 자, 그리드를 한번 다 감춰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 부분은 탑뷰가 맞아요. 이 부분은 프론트 뷰가 맞아요. 이 부분은 라이트 뷰가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위치가 안 맞아요. 두 번째는 서로 축척이 안 맞아요. 이걸 맞출 수 있는 명령어가 뭐냐면 바로 MV 셋업입니다. MV 셋업이라는 명령어로 이 두 가지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MV 셋업, MV 모델 뷰 셋업. 그러면 여기 스케일 뷰포트가 있고 얼라인이라는 기능이 있고, 스케일 뷰포트를 누르시면 축척을 맞출 모델 뷰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는 이제 물어봐요. 인터랙티브하게 할 겁니까? 다양성 있게 할 것인가요? 유니폼, 균일하게 할 건가요? 네, 균일하게. 그냥 엔터. 자, 그 다음 가만히 읽어보세요. 엔터 더 넘버 오브 페이퍼 스케일. 페이퍼 스페이스의 유닛, 즉 종이의 단위는, 종이의 축척은 1입니다. 그리고 엔터. 똑같은데 모델 스페이스 유닛입니다. 4입니다. 4하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축척이 맞춰집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맞춰놓고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프론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프론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 모자르잖아요. 이거 스트레치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치로 얼마든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적당히 위치를 맞춰주시면 이렇게 스트레치로 얼마든지 위치 조절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모델 뷰, MV 셋업. 이번엔 얼라인이요. 얼라인인데 이렇게 수평으로 정렬하기와 수직으로 정렬하기 두 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얼라인을 쓸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오스냅이 완전히 꺼집니다. 오스냅 자체가 비활성돼요. 그래서 오스냅을 다시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얼라인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얼라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호리젠탈 얼라인과 버티컬 얼라인 두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호리젠탈 수평으로, 버티컬 수직으로. 자, 호리젠탈, 그 다음엔 제일 먼저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을 하려고 보니 오스냅이 안 나오네요. 제가 그랬죠? 오스냅 완전히 꺼진다고. 자, 엔드포인트하고 인터섹션. 자, 기준점 지정해주고 얘하고 일치하는 점 지정.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좌우가 맞아 떨어집니다. 이번엔 버티컬이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점, 그 다음 대상점. 그러면 이와 같이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축척도 맞아 떨어졌고 위치도 맞아 떨어졌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아니 마지막 아니구나.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위치를 좀 틀어놨습니다. 이거 맞출 수 있어요. 자, 오스냅을 켜고 자, 어떻게 맞추냐면 선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모델 뷰를 이동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퍼펜디큘라.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그냥 이렇게 이동해 버리는 거죠. 그럼 나머지 여기는 이렇게 맞추는 거죠. 나머지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스트레치로. 그러면 정렬이 다 끝나게 됐습니다. 이런 방법도 존재는 해요. 자, 이렇게 한번 맞춰 보시죠. 네. 자, 마지막이네요. 자, 레이어. 레이어에서 하나 만들어 보죠. 모델 뷰. 그리고 역시 프리즈. 장가도 좋고 오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냥 간단하게 프리즈. 얘네들을 모델 뷰, 지금 레이어로 움직여 버리면 이렇게 테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출력하게 되는 거죠. CAT 2급 시험이 여기까지예요. CAT 2급 시험을 보시려면 여기까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를 출력의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